안녕하십니까. 닥터아파트 10분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폭탄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주택 임대 사업을 하게 된 주택 소유자들은 의무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 말소가 되면서 다주택자로서 팔지도 못하고 보유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주택 임대 사업은 2017년 12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정책으로 추진했다가 그 이후 매년 주택 임대사업자들을 압박하더니 그래도 매물로 시장에 내놓지 않자 추가적인 규제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애꿎은 임대사업자에게 돌리면서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대책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 폭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일제히 상승하고 양도소득세도 보유기간이 짧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경우 6월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증여를 하는 것이 자선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올해 6월부터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에서 0.3%포인트, 2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에서 2.8%포인트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6억에서 12억 원 이하 규모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율은 1.3%에서 2.2%로 2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세 부담 상한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종전 200%에서 300%로 인상합니다. 반면에 1주택자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 상향 조정됩니다. 장기 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 한도는 최대 70%에서 80%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공제 혜택이 없는 60세 미만인 1가구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 방식이 유리합니다.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다면 보유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9억 원을 공제받는 1가구 1주택자 공제가 유리합니다. 다만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직계 비속에 대한 증여세는 10년 합산 각각 6억 원과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선 10에서 50%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종전보다 10%포인트 강화됩니다. 특히 3주택자의 경우 1년 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차익이 10억 원이 넘는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율이 최대 82.5%에 달합니다. 장기적으로도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향후 세금 상승을 따져봤을 때 9억 원이 넘는 집의 양도세는 10년 이상 살지 않으면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부터라도 실거주 요건을 세우셔야 합니다. 2020년까지는 임대를 주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연 8%씩 10년 이상이면 최대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였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이후에 거주기간도 따지게 됩니다. 기존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했습니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주택자보다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동작구 본동 신동아 아파트 전용면적 104제곱미터 공시가 6억 6,400만원과
구로구 개봉동 개봉 한진타운 84제곱미터 공시가 4억 2,300만원 두 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올해 예상되는 보유세는 809만 9,093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498만원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 반면 동작구 흑수동 아크로 리버하임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공시가는 13억 7천만원으로 이들보다 높지만 1주택자인 B씨의 보유세는 616만 4,784만원으로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의 2주택 공시가는 총 10억 8,700만원입니다. 반면에 1주택자인 B씨의 집은 공시가 13억 7천만원으로 A씨 두 채 합한 것보다 더 높지만 세금 부담은 훨씬 적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결과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양도세 부담이 크다면 증여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증여 취득세율이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12%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증여의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를 합한 금액이 보유세 중과를 내는 것보다 적은 경우 또는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양도를 생각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 시에는 감정평가를 미리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매매 사례 가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매매 사례 가액보다는 많게는 1억 원가량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정평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과거 절세 방안으로 활용됐던 부담부 증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채무가 증여재산에서 차감되므로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지만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오히려 단순 증여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계산하여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5층짜리 다세대 주택 대지면적 280제곱미터 집주인인 박계자 씨는 건물에 2에서 4층까지 11개 가구, 원룸 등을 세주고 5층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9년째 한 집에서 사는 그는 2020년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조치로 졸지에 집 12채, 공시가격 23억 5천만 원을 가진 다주택자가 됐습니다. 다주택자가 되면서 박씨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약 4,800만 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3,700만 원과 그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 종부세의 20%를 합한 금액이 4,4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산세, 도시지역분까지 합하게 되면은 약 4,8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공시가격 23억 7천만 원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84제곱미터 집주인이 납부할 종부세의 8배가 넘습니다. 박씨의 임대소득은 한 해 4,500만 원입니다. 박씨는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며 살았는데 배신당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를 투기꾼이라고 규정하고 규제를 쏟아낸 결과입니다. 박씨는 1999년도에 단독주택이었던 집을 사서 2003년에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지었습니다. 세대주가 하나인 다가구 주택을 짓지 않고 다세대 주택으로 지은 것을 이렇게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당시 주차장 때문에 구청에서는 주택 대수를 더 넉넉히 확보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 인허가를 쉽게 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1층을 필로티 구조로 띄어서 주차장을 넉넉하게 만들고 2층에서 4층에는 37제곱미터 규모의 원룸 등 11개와 5층에 집주인이 사는 집을 포함해서 12가구가 사는 지역을 지었습니다. 2006년 5년 기한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고 자동 연장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임대차 신고 때문에 구청에 갔다가 9월에 자동 말소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폐업하지도 않았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정부는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가 1년 만인 2018년 9.13 때 정책 규정을 바꿔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7.10 대책 때는 4년 단기 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 임대, 매입 임대를 없애버렸고 임대사업자 관련 세제 혜택을 대부분 없앴습니다. 2022년부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사라지고 양도세 공제 혜택은 6년 이상 임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도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한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은 합산 대상입니다. 여당은 임대업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아 집값이 올랐다며 민간 임대 관련 혜택을 더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임대주택을 6개월 안에 팔지 않은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거나 또는 민간 임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 6월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 160만 7천 가구 중 빌라 등 아파트가 아닌 비주택 유형 비중이 77%에 달합니다. 지난해 7.10 대책에 따라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 자동 말소된 주택 50만 708 가구 중 비아파트가 77%인 38만 4,660가구에 달합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상당수가 서민 주거를 위한 다세대나 다가구에 소형 평수를 공급하는 데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면 이런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은 02-501-5149번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상담은 02-501-9873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